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아 짜잔 완도 장보고공원 근처입니다. 제가 새해부터 장보고공원에 온 이유가 뭘까요? 차차소 찍으러 왔어요. 차차소 모델인 차를 완도에서 아는 지인분께서 빌려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꼭두새벽부터 완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차차소의 모델은 여러분이 그동안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짜잔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지인분께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분께서 오늘 낚시를 하러 완도로 지난번에 기아의 소형 SUV인 제 니로 하이브리드와 준중형 SUV인 스포티지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산타페가 차박하기에 되게 좋다, 차박하기에는 중형 SUV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산타페 리뷰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이 많아가지고 오늘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리뷰하러 왔고요. 현대차에서도 SUV 라인이 급별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소형 SUV 라인에는 베뉴나 코나, 준중형 SUV 라인에는 투싼, 중형 SUV 라인에 이 산타페가 있고 준대형으로 이제 팰리세이드가 있죠. 그리고 현대차의 중형 SUV 라인 산타페와 기아차의 소렌토가 같은 등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산타페가 작년에 하이브리드 버전이 나왔어요. 와, 중형 SUV가 하이브리드라니. 제가 또 하이브리드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새해부터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박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한번 요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에 타서도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4785예요 제가 이전에 기아의 준준형인 스포티지 리뷰를 했었잖아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4660이었어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10cm 정도 전장이 더 길고요. 준준형과 중형이 왜 10cm 밖에 차이가 안 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포티지가 굉장히 크게 나와서 그런 거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전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1665였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1710입니다. 무려 5cm 정도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폭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1865였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900입니다. 거의 한 4cm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소렌토랑 비교를 하면 좋은데 제가 아직 소렌토를 리뷰를 안 해봐가지고 기아의 준준형 라인인 스포티지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스포티지가 좀 크긴 컸던 것 같아요. 산타페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전고가 5cm가 더 높은 거는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차박 테스트 할 때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전면 디자인은 그렇게 막 못생겼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약간 아빠차 느낌이에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니로 하이브리드 봤을 때 GV60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약간 스포티하고 약간 뭔가 트렌디한 디자인이었다라고 하면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후함, 좀 무난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릴이 되게 넓다 보니까 중대형차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무난한 현대차 느낌입니다. 헤드램프를 보면 T자로 되어 있어요. 주간주행등인 DRL이 이렇게 T자로 이루어지고 여기 밑에가 이제 헤드램프 전조등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이 T자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깜빡이를 넣으면 방향지시등만 여기 들어오고 주간주행등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볼 수가 있어요. 방향지시등은 왜 이렇게 조그만하지? 이게 시인성이 괜찮을까? 그런 거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뒤에는 테일램프 있고 이게 이제 후진할 때 알려주는 후진 램프고 여기에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켜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전체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작게 만들어 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를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의 무난무난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호불호가 안 갈릴 만한 무난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참고로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노라믹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오, 계기판은 되게 멋있네요. 완전 풀 디지털이에요. 풀 디지털. 그리고 여기에는 10.5인치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즘 현기차 내비 다 동일하게 쓰죠. 그래서 기능들도 다 이렇게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믹으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 조금 더 예뻤을 텐데 디지털 계기판이라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콘솔을 보면 아니 이건 뭐지?
콘솔에 버튼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냥 버튼만 쫙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버튼에 다이얼 방식의 이렇게 세로 형태의 버튼에 볼륨 조절하는 것도 조그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고 온도 올리는 것도 조그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내비게이션 관련된 버튼들, 그 밑에가 이제 공조 장치예요. 그리고 요게 파킹, 후진, 중립,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변속 조절하는 거를 이렇게 버튼으로 해놨어요. 버튼으로 해놓으면 편하긴 한데 근데 굳이 이렇게 버튼을 해놨을 필요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마, 강아지 이렇게 안고 댕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마가 갑자기 차 잠깐 정차해 있는데 뛰어 올라와가지고 여기 D를 탁 누른다던가 그러면 다이얼이나 아니면 이렇게 스틱 방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멋있긴 해요. 흡사 비행기 조종석 같아요. 비행기 조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통풍 식탁 엉따 같은 거 있고 핸들 열선, 주차 관련된 거 있고, 아 여기도 드라이브 모드가 있네요. 모드를 바꾸면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에코 모드. 좋네요. 요즘에 기아차를 하도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터치와 물리 버튼이 딱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센터 콘솔 쪽은 엉따나 뭐 이런 것들 조절하는 거 다 있고, 이런 좀 최신형 디자인을 보다가 전체가 이렇게 물리로 적용이 된 다양한 버튼들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무식하게 해놨지 라고 생각했다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산타페는 EV6나 스포티지나 니로처럼 트렌디한 느낌보다는 내부의 디자인도 약간 중후하고 묵직한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제가 소렌토를 봤을 때는 약간 트렌디하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었는데 산타페는 아빠차 느낌이 강하긴 강하네요. 아 맞다 여러분, 제가 2열 보여주기 전에 이거 보여줘야 돼요. 지난번 GV60에 이어서 HUD가 달려있습니다. 저기 자동차 모양하고 0km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아까 오면서 보니까 내비를 찍으면 경로 탐색 중도 보이고, 이렇게 내비에서 길 안내하는 부분, 현재 속도 몇 킬로로 달리는지 이런 것도 HUD로 다 보입니다. HUD를 투영시키는 장치가 여기에 딱 숨어 있고요. 그게 투영이 돼서 앞문 유리창에 이렇게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차 사실 때 HUD 여부를 꼭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계기판을 보려면 눈을 살짝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HUD가 있으면 앞만 보고 그냥 계속 운전을 해도 돼요. 이거 주간에 할 때는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라고 했거든요. 이 보세요, 너무 잘 보이죠.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 살 때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HDA에 이어서 HUD도 꼭 옵션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운전할 때 피로감을 줄어들게 해주고 훨씬 편한 기능이라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EV6 때처럼 방향지시등을 넣으면 해당 방향의 사이드 미러 밑에 카메라가 탁 켜지면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 단순히 사이드 미러를 안 봐도 된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사이드 미러에 항상 김이 서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카메라로 보면 김이 서려도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열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넓다. 지금 조수석을 좀 넓은 위치로 포지션을 해놨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탔는데도 주먹이 3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고 머리 절대 안 됩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클라이닝 일단 되고요, 슬라이딩도 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통풍구 콘솔 박스 밑에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기아 신형이나 이런 차들 보면 사이드에 에어컨 선풍구를 많이 달잖아요. 이렇게 2열에 사람이 앉았을 때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 바람을 바로 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홀딩을 하거나 여기 짐이 있거나 이러면 이게 막혀요. 막히면 에어컨 바람이랑 히터 바람을 쐴 수가 없어요. 사이드에 선풍구를 달았으면 훨씬 더 편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USB 포트가 여기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모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 니로처럼 220V 인버터가 달려있고, 근데 제가 파워뱅크 리뷰를 할 때도 누차 설명을 했지만 전자제품의 소비 전력과 인버터에서 허용하는 전력을 꼭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220V는 200W 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선풍기나 전력이 낮은 전기장판 같은 거는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전자레인지 같은 거 절대 사용 안 됩니다. 인버터 고장나거나 아예 동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가장 큰 포인트죠. 폴딩을 하고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자동이에요. 옵션을 달지 않아도 다 자동 트렁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딱 누르면
아 좋아. 저 자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트렁크는 이렇습니다. 현대차가 기아차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을 되게 잘 뽑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역시나 요즘에 나오는 차 모두 이렇게 기본적으로 평탄화가 되어 있고 러기지 트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완전 히든 공간 다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되게 깊다는 거. 현대차가 확실히 트렁크 수납 공간도 되게 잘 뽑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정도로 넓은 공간이 있고요. 이제 2열을 한번 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튼 보이시죠? 4대6 폴딩을 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가잭 슝 이렇게 자동으로 폴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스포티지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리면 내려갔다가 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낮게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살짝 다이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폴딩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들어가서 차박하기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높이 보세요. 사뭇 기대가 됩니다. 자, 오, 광활한 실내. 와, 진짜 넓어요. 누워볼게요. 와, 여러분, 오션뷰가 딱 보이는 트렁크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길이는 합격. 여기 끝에 닿지 않아도 충분히 머리가 남습니다. 한 이 정도가 남고요. 다리가 남아요. 다리 보이시죠? 다리 남은 거. 그리고 너비도 니로나 스포티지에 비해서 훨씬 넓어요. 그리고 천장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 램프 있고. 아니, 램프도 너무 무난해. 웃지마! 이제 가운데에서 팔을 쫙 뻗어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2명도 충분히 잘 수 있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정말 편해요. 아, 졸린다. 새벽부터 완도 왔더니 졸려요. 촬영해야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앉았을 때 높이. 지금 고개가 살짝 이렇게 되긴 하는데 훨씬 편해요. 제가 차박을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앉은 적이 있나요? 너무 편합니다. 근데 저는 중형 SUV라고 하면 완전히 높아가지고 스타렉스처럼 허리로 쫙 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는데 폴드 앤 다이브 시트다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폴딩이 돼서 따로 평탄화 장비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토퍼나 자충 매트 정도? 그 정도만 깔고 블랭킷 하나 깔고 그러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컴퓨터도 하고 이렇게 누워서 TV도 보고, 그리고 와, 이것 봐라. 폭도 넓습니다. 2열 공간은 끝장나네요. 여러분이 산타페 리뷰를 추천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암튼 그럼 이제 제 비장의 무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기준 제일 높은데, 그리고 바닥 기준 제일 낮은데, 스포티지는 제일 높은데 기준으로 90cm 나왔었잖아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86cm 나옵니다. 86cm. 스포티지가 준준형인데 실내 공간이 진짜 높은 거였구나. 제일 낮은데 기준으로 한번 재볼게요. 제일 낮은데 기준으로 77cm 나오네요. 스포티지보다 대략 3cm에서 4cm가 낮아요.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중형 SUV이긴 하지만 실제 이렇게 폴딩을 하고 이렇게 재봤을 때 실내 공간에서는 스포티지보다 한 3cm에서 4cm 정도가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중형이라서 한 3cm, 4cm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스포티지가 정말 실내 공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 차이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빌렸던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폴드 앤 다이브가 더 됐었고,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폴드 앤 다이브가 되기는 한데 아무래도 차체 아래쪽에 하이브리드를 위한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걸로 인해서 더 낮추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스포티지보다 산타페가 실내 공간에서 높이가 조금 더 낮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높이는 그렇지만 길이나 폭은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훨씬 넓습니다. 소렌토도 빨리 한번 리뷰해보고 싶네요. 소렌토는 어떨지. 자, 여러분, 제가 하이브리드 차의 좋은 점이 에어컨이나 히터를 계속 켜놔도 시동이 계속 걸려있는 게 아니라 전기가 부족하면 시동이 걸리고, 전기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진다라고 했었죠.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시동이 걸렸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시동이 걸려있는지, 그리고 소음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러 한번 왔습니다. 일단 소음을 한번 볼게요. 지하주차장이라서 조금 소음이 있긴 한데 어쨌든 47dB에서 50dB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릴 때 그때 소음은 어떤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시동이 걸렸어요. 소음 들리시죠? 소음을 그냥 귀로 듣기에는
이 정도의 소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기 시작했고요. 과연 시동이 걸린 상태로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한번 볼까요? 아까는 50dB 정도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대략 10dB 정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배터리가 부족해서 자동으로 시동이 걸렸고, 시동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동 꺼졌습니다. 예, 정확하게 2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시 시동이 걸리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까 2분에 시동이 꺼진 거 확인하셨죠? 8분 만에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시동이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풀 에어컨을 틀어놓고 굉장히 낮은 온도로 설정을 해놨어요. 시동이 걸린 다음에 2분 정도 배터리 충전을 하고, 그리고 8분 정도를 시동이 꺼진 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차 안에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로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서 엔진이 돌아갈 때 과연 진동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중요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잘 때 시동을 켜놓고 자면 엔진이 들어오는 시점에 너무 우광쾅쾅 이렇게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랄 거잖아요. 그 소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차 안에 왔고, 지금은 시동이 꺼진 상태예요. 전기가 충분히 충전이 돼서 자연스럽게 엔진이 멈춘 상태고, 지금 소음 수준을 한번 볼게요. 32dB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과연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엔진이 돌아갈 때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 시동은 켜져 있으나 배터리가 꽉 차서 엔진이 멈춰 있을 때는 35dB이었는데 시동이 걸렸을 때는 40dB인 걸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소음이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아요. 방음 장치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형이다 보니까. 암튼 이렇게 산타페 하이브리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완노까지 와가지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중형 SUV는 처음으로 리뷰를 해봤는데 진짜 실내 공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런 어마어마한 실내 공간에 하이브리드라니, 연비 좋은 거, 그리고 시동을 켜놓고 자도 기름이 그렇게 많이 닳지 않는다는 거, 시동을 켤 수 있다는 거는 항상 히터를 켜고 에어컨을 켜놓고 캠핑이나 차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렇게 큰 중형 SUV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누가 봐도 패밀리카고 누가 봐도 아빠가 몰 것만 같은 아빠 차입니다. 조금 젊은 층이 트렌디하고 스포티한 걸 원한다라고 하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안 맞을 거예요. 디자인이 그렇게 막 못생기거나 이런 건 아닌데 모든 부분에서 디자인이 무난무난합니다. 그게 좀 새로운 걸 좋아하는 젊은 층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30, 40대 아빠나 가족이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것보다는 무난무난한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내 공간에서도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확실히 중형이라는 급에 맞게 실제로 누워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 중형 SUV 라인의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산타페 하이브리드 4차소 코너를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제 집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재밌거나 조금이라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 또 차박 캠핑이나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갈게요. 안녕.